뜻깊은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우리 혁명의 개척과 더불어 창조되고 준엄한 혁명의 연대들마다에서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어 온 백두의 혁명 전통을 조선 혁명의 유일무이한 전통으로 엉어고수하고 주체혁명위협의 승리를 이룩하려는 온 나라 인민의 혁명적 의지는 더욱 백배해지고 있습니다.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창조된 혁명정신, 혁명선열들이 지녔던 고귀한 넋이 그대로 천만인민의 사상정신적 특질로 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사상정신력이 높이 발휘될수록 우리 인민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전통 계승의 위대한 연대로 빛내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자욱자욱을 뜨거운 격정 속에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이어오신 빛나는 용도와 혼신의 장종은 백두의 칼바람에 혁명의 덫을 달고 헤쳐오신 수호와 창조의 자욱자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에 안으시고 역사의 생명길을 헤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해마다 백두산에 오르시었는데 2015년 조선인민군 비행사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을 발기하시고 이끌어 주시던 그날에도 백두산에는 꽃바람이 아니라 칼바람을 맞으러 간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습니다. 황홀하고 장쾌한 백두산의 해돋이를 바라보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 맛을 알 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원히 품고 살아야 할 순관 정신이며 이 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할 일도 없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절불구라는 항일의 빨치산 정신으로 우리 혁명을 기어이 완수하실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펴리시며 백두산해로의 행군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높으신 뜻에 의해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주체의 혁명 전통이 더욱 옥색에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여정 속에 백두의 칼바람 정신, 백두산대학과 같은 그 시대어들이 태어났고 가리라 백두산으로와 같은 새 세계의 혁명가요들이 창작되었습니다. 백두의 눈보라는 백두의 칼바람이며 백두의 기상이라는 유명한 종식화를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 신념을 더욱 굳게 벼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철출을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라는 그 뜻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의 사연을 놓고서도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아들, 딸들을 한생토록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새소리 나는 혁명가로 키워주는 사상단련, 정신수양의 가장 훌륭한 학교가 백두산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더욱 심장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무릎치는 생년길을 헤치시며 혁명의 명맥이 높디고 무궁무진한 애국 여론이 끌어솟는 백두의 혁명 전구들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백두산 미령 사령부에 휘날리던 혁명의 붉은기가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도 세차게 휘날리게 하시려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앞장에서 군마를 타고 백두대지를 달리시면서 백두산에 뿌리를 둔 우리 혁명이 무엇으로 하여 그토록 위대하고 끝없이 강화발전되는가를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더욱 굳게 새겨주셨습니다. 백두산정에 거연히 서시오. 백두산은 우리 혁명의 발원지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기둥이라고. 신눈 덮인 백두산의 어른이 몸과 마음에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발걸음 따라 온 나라 인민의 마음과 마음은 백두전구회로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역사적인 2019년 12월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에 대한 군마 행군 이후 군 8만 7천 명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백대의 풀무리 어른 군복들을 입고 주체혁명의 억만년 뿌리가 내린 성스러운 백두산해로의 답사 행군길에서 행군대원들은
해방된 저옥강산을 부려버시며 공산준용을 강한 의지로 헤쳐넘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를 경건히 새겨하며 경애하는 청기서 동지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명맥이고 핏줄기인 백두의 혁명 전통이 굳건히 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인민을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백두의 혁명 정신의 체온자들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 따라 우리 인민은 역사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강한 신념과 의지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물리치며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갈 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연대의 촛갈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준엄한 항일 대전의 불길 속에서 수령교 싸움의 전통을 창조한 혁명 선열들의 숭고한 모습이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여 한 몸이 그대로 성세 방패가 되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 관철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이 불굴의 존이 되어 있는 항일혁명 투사 리곤행 동지도 있습니다. 리곤행 동지가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것이 13살 나던 1934년이었습니다. 그 후에 리곤행 동지는 우리 수령님께서 주력부대를 새로 편성하시던 시기인 1936년 4월부터 사령부 전련병으로 싸웠습니다. 한나라한 씨의 부모를 다 이룬 리곤행 동지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곧 혁명의 품이었고 오보의 품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투사 동지는 19살 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했습니다. 치열한 전투와 오랜 행군이 연속되는 속에서도 침폴에서만 돋아나는 울로초를 한 줌 한 줌 종이 뜯어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신발 바닥에 깔아드린 곳이 바로 우리 리곤행 동지입니다. 1939년 3월 13도구 전투 후에 부물 쪽으로 이동할 때 리곤행 동지는 자기를 겨눈 적들의 그 수많은 총구를 맞받아서 용감히 달려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시는 명령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난 자기 자신을 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리곤행 동지.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된 타다 남은 편지는 오늘도 우리 새세대들에게 리곤행 동지의 충성심과 그의 한생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항일혁명 투사 리곤행 동지가 후방병원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며 쓴 편지입니다. 당시 19살밖에 되지 않던 리곤행 동지가 후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1939년 4월 26일 장백현 15도구 전투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적들은 사령부가 있는 지휘처 쪽으로 집중 사격을 가해왔습니다. 바로 이 위급한 순간 리곤행 동지는 한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사령관 동지를 막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적탄이 그의 다리뼈를 부수러 놓았습니다. 청상에서 피를 흘리는 그를 그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행이 넌 죽지 않아, 너는 죽지 않아 라고 하시며 그를 검해 주셨습니다. 그때 리곤행 동지는 사령관 동지,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말고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며 오히려 우리 수령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리곤행 동지가 우리 수령님께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훗날 리곤행 동지는 후방병원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며 한자 한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사령관 동지, 병석에 누우니 사령관 동지의 품속에서 배우며 자라던 지난날이 생각나 잠들 수 없습니다. 어려서 원수들에게 부모를 잃고 사령관 동지의 품에서 자라며 부모의 원수를 갚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배운 제가 손에서 총을 놓고 누워있게 되었으니 가슴에서는 불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리곤행 동지는 후방병원으로 적들이 불에 달려들자 자기의 온노가도 같고 온 생애가 집약되어 있는 이 편지를 적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불 속에 놓았습니다.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 빛나게 생을 마칠 투사의 드팀없는 신념은 감옥도 단두대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김일성 장군님만을 믿고 사는 조선의 혁명가이다. 나는 김일성 장군님을 위하여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김일성 장군님의 뜻을 어기고 배신한단 말이냐? 나는 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부하가 되어 싸운 것을 제일 큰 자랑으로 생각한다. 정말 고생은 너무도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생은 우리들에게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피와 땀을 깡그리 바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생인가 하는 것을 진리로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만을 언제나 그리며 싸운 우리 투사동지의 절대불면의 충성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이 죽어도 변치 않을 옥적의 신념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항일 빨치산의 붉은 피와 정신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천만의 심장마다의 명줄처럼 굳건히 이어졌기에 우리 혁명은 순간의 멈춤도 답보도 없이 승승장구할 것이며 선열들이 그처럼 염원하던 공산주의 미래는 이 땅 위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만년 제보로 빛내어 나가자. 백두산 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자. 항일혁명 선열들이 숭고한 녹과 정신을 꿋꿋이 이어갈 철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각지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이 항일혈전의 자취가 역력한 혁명 전적지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은 국사봉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자들은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며 혁명 전적지의 여러 것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국사봉 혁명 전적지는 1938년 봄에 위대한 스님께서 직접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 승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이 청룡산 김영호지를 뿌리고 구호공작을 활발히 불리던 나날에 이용한 것입니다. 그때 서부대 승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평양과 남부조선 일대로 드나들면서 반일 애국 성각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구국항쟁으로 세차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국사봉은 그때 비밀연락 장소로 접선 장소로 이용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령 칭송 구호문원인 김일성 대장 만세를 비롯해서 4점의 구호문원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혁명 전적지를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투사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간고했는가를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총진시의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은 남속산 연두봉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남속산 연두봉 혁명 전적지는 조국 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최후 공격 작전 방침을 높이 받들고 주치의 34, 1945년 6월 이곳에 나오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께서 총진지구에서 활동하던 정치공작원 및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들의 모임을 조직하시어 무장조직들과 혁명조직 성원들을 전민항전에 총골기시키신 뜻깊은 것입니다. 우리 항일혁명 투사들이 발자취를 따라서 걷고 건너라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더욱이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모르는 그 암담한 시기에 우리 수령님을 받들어서 투사들이 변함없이 걸어올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것을 체질화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달게 웃으면서 이 길을 꿋꿋이 걸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진지구 혁명 조직들과 무장 조직들에서는 송향 비행기
부허나무들에 새겨진 굴발들을 넣고만 보아도 우리 항일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항일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숭고한 독가 정신은 우리 모든 답사자들에게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념은 어떠해야 하는가, 혁명 승리는 무엇으로 마련되고 담보되는가를 말없이 가르쳐주는 귀중한 정신적 제부인 것입니다. 답사자들은 답사 과정이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된 노래 보급과 회상기 연구 발표 모임 등을 조직 진행해서 조선혁명의 첫 세대가 지녔던 강인성과 투쟁성, 혁명성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라선시 선봉구역 직맹연회의 일꾼들과 초급선전 일꾼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이 맥박치는 선봉산 님시비밀 근거지를 답사했습니다. 선봉산 님시비밀 근거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30일 1942년 6월 사령부 직속 서부대를 이끄시고 하룻밤 수경하신 뜻깊은 곳이며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 서저들이 림시비밀 근거지로 이용하던 곳입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필승의 신념. 비밀 근거지의 여러 것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령들을 충성으로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 갈 교리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중국 흑령강성에서 최근 폭우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9일 성의 해당 기관들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2일 이래 할빈과 목단강, 지치하르, 개설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우로 18만 7,493명이 긴급 소개되고 25만 8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머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2만 3,708칸의 산림방과 149개의 다리, 24만 2천 미터 구간의 로반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총 피해자 수는 37만 4,04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도 장마철 폭우로 해서 큰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1일 현재 이 나라의 5개 지역에서 큰 물로 도로와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4만여 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앉았다고 합니다. 최근 자연보호 연구사들이 해리소의 마리수를 늘려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리소들은 작은 강이나 강의 지류 주변에서 무리지어 살면서 나무가지와 흙, 돌로 뚝을 쌓아 무릉댕이를 만들어 놓고 사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야생동물들의 피난처로 되고 있으며 해리소들이 만든 온재는 물을 깨끗이 정화시킬 뿐 아니라 큰 물 피해를 방지하는 데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나라의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는 해리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야생 상태에서 해리소를 많이 번식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소이아를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남포에선 폭우가 내렸는데 특히 정주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10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7시까지 종합된 전국 평균 강수량은 14mm 정도인데 더별로 보면은 남포시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고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황해남도에선 2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서 평균과 어제보다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황해 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평안남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거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량강도와 함경남북도, 강원도 바닷가 지역,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황해 남북도 남부와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 개성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소해안과 평안북도 내륙,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해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황해 남북도와 자강도,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태풍 6호의 영향으로 침수됐던 논들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물에 잠겼던 논들에서 시급히 물을 뽑고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제를 분무해주는 등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악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으나 저녁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으나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이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 지역과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7일과 18일에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해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특히 18일에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폭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